네, 김기용 대변인이 어떻게 네.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러면 이제 허위 진술을 한 것일까? 자신의 책임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기에는 다른 계엄군 사령관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진술을 비슷한 진술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 모두가 입을 맞추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증인을 불러가지고 변호인 측이나 아니면 국회 수사단 쪽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검찰에서 수사 받았을 때 내용과 상대방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말을 섞었다고 한다면 그때 말이 좀 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사를 받았을 때 수사의 어떤 질문의 어떤 취지나 어떤 의도에 맞춰서 대답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예. 모든 것들이 저는 꼭 그렇다고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본인의 어떤 책임, 그런 책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본인 위주로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경우도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공소장을 작성했을까?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 생존 본능이 작동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지금의 여론에 조금 편승해서 네. 좀 무리하게 작성한 면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은 제가 듣기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도신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시나리오를 다 그려놓고 지금 나머지 관계자들의 말을 맞추고 본인들의 죄는 감경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에 다 덤터기 씌우고 있는 그림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신다는 말씀. 덤터기라고 딱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되게 긴박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무래도 저도 어떤 사안을 딱 직면하게 되고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제 위주로 그게 의식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상대방의 어떤 진술의 어떤 진술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대통령이 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첫 번째조차, 그러니까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어떤 첫 단추조차 내란 수사를 할 수 없는 수사 권한에 논란이 있는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거고요. 근데 헌재 재판 과정은 아무래도 재판관 앞에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예. 국민과 함께 재판관들이 그거를 다 보고 듣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좀 더 대통령이나 대통령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이걸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수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대통령의 직무가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헌재 심판에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서로 짠 듯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치 국민들을 보기에 이상한데 라고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대체 헌재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개인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변호사들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홍장원 1차장이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오후 5시. 오후 5시면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정리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이른바 명단을 받았다는 거는 방첩 사령관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진술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조태영 원장한테 이런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그 즉시 보고를 했다. 근데 묵살됐다고 했는데 또 이분이 오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 오후에는 또 국회 나와서 진술할 때 뭐냐면 그게 정무위 회의였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거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또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가 또 오후에는 민감해서 얘기를 안 했다, 따로 보고했다, 이렇게 말이 좀 바뀌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진실이 과연 어디 있는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의 주장이 뭔가 변화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 측면이 오늘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